자, 이제 이 원포인트 투자 레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겐스탁에서 가장 수익률이 꾸준하신 스타님 분들 중에 하나죠. 슈퍼개미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슈퍼개미 스타님께서 좋은 강의 해주실 텐데요. 대표님, 현재 지금 시장에서 요즘 지수로만 봤을 때는 사실 좀 견조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개별 업종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네. 좀 초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사실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말씀하시기 이전에 제가 예상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네. 시장 투자자들이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기 좀 시작하는데요. 네. 제약바이오 업종의 움직임이 좀 형성이 좀 되면서 임상실험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급락 이후 급등 흐름을 보여주었던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달 임상실험 실패 악재로 하한가 두세 방 맞았던 종목들이 좀 크게 다시 이제 급등을 해주는 모습인데요. HLB 파워, 그다음에 신라젠, 코오롱 생명과학, 헬릭스믹스 등 100%에서 300% 상승한 종목들이 많지만 이 종목들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네. 관리 종목, 그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좀 많이 있는 만큼 좀 특별한 좀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애들인 만큼 네. HLB부터 주가 움직임을 좀 파악을 좀 해보겠는데요. HLB 움직임을 잠시 좀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HLB라고 하면은 지금 임상 관련주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 주가가 저점권에서 뭐 2만 원에서 20만 원 부분까지 단기간 거의 1000%를 상승을 해 주었습니다. 6월달 하락 상한가 두세 방을 맞고 난 다음에 1000%를 했으면은 저점 대비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이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주들을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고 네. 그리고 또 접근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맞습니다. HLB가 지금 현재 단기 고점이 형성이 좀 되었어요. 쌍 고점이 좀 형성이 좀 됐지만 아직 매도 물량이 본격적으로 털고 나가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번 흔들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좀 나오면서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자리거든요. 세력들도 100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으면은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좀 보시면 좀 되신데,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을 좀 급등 10% 20%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신규 진입을 하다가 물려버리면은 영영 내 매수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또 발생이 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선을 두 달 동안 기준선으로 태우면서 크게 상승을 해 주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1선이 이탈되기 시작을 하면은 임상 관련주의 이제 바이오주의 대장이 이제 꺾이기 시작할 수 있는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 뒤에 따라오는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받기가 상당히 좀 힘든 국면으로 좀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HLB를 기준으로 잡고 일단은 뭐 바이오주들 움직임을 좀 살펴보시면 좀 되실 것 같고요. 네. HLB 파워도 뭐 상한가를 닫고 올라가기는 했지만 네. 관리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인 경우에는 100번 잘해도 한 번 정지돼가지고 기업이 없어져 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100번 잘하고 한 번 잘못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지만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습관이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번 잘해서 한 번 잘못했을 경우 내 모든 투자 자금을 다 날릴 수 있으니까 관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쳐다보지 않는 게 가장 좀 좋다고 좀 보고,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에도요. 네.
바닥 부분에서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좀 형성을 좀 하고는 있지만 추가적인 흐름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HLB가 만약에 꺾이기 시작할 경우 같이 흐름이 좀 약해질 수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줄 수 있고 코오롱 생명과학 역시 네. 마찬가지로 관리 종목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크게 급등한다고 해가지고 쳐다볼 필요는 전혀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 62평선을 뚫고 상한가를 얼마 전에 닫아놓고 어저께 닫아놓고 갭상승 흐름으로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흐름이 상당 부분 또 마찬가지로 또 안 좋습니다. 자본이 50% 가량 크게 잠식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오 이슈, 임상 이슈가 없어질 경우에는 네.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이제 관리 종목 그리고 자본이 크게 잠식되고 있는 실적 악화 종목 이슈만 남게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커다란 손실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제 특별한 좀 주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임상실험 관련주들의 경우 일단은 크게 단기 수익 10% 20%를 먹으려다가 크게 급락할 가능성도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별한 좀 주의가 좀 필요하고요. HLB가 4차 치료제 데이터 공개 후 주가가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11선이 이탈할 경우 조정 국면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셔야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좀 네. 보시면 좀 되실 것 네,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네. 이제 종목 하나를 좀 추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오픈 베이스를 좀 가지고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인공지능 AI 관련주로도 좀 편입이 좀 되어 있고요. 대선 관련주로도 좀 편입이 좀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테마가 같이 좀 형성이 좀 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제가 얼마 전에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인데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탠님. 바이오주 네. 예, 네, 지금 차트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부탁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네, 오픈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그리고 오픈 베이스를 제가 이제 좀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게 보는 이유가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달에 매수 수급이 강하게 좀 붙어 났었고요. 그다음에 크게 흔든 자리가 있습니다. 7월 달 초반에 네. 3,600원에서 거진 2,700원 부분까지 20-30%를 크게 흔든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8월 달 초반에 강한 매수세 동반과 함께 소화를 해주기 시작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고 있고요. 10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깔끔하게 3,400원 부분까지 소화를 해준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때 이 종목이 왜 자꾸 위쪽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지? 라고 봤을 때 그 원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AI, 인공지능 관련 이슈가 좀 붙어 있고 대선 관련주로도 같이 선입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 수급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붙어주는 모습이 좀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3,400원까지 세력들이 물량 소화를 해 주었다는 것은요. 이 차트를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은요. 이 위쪽 물량에 네모칸해 보이는 이 위쪽 물량에 현재 욕심을 내고 있다고 판단을 해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600원 부분까지 누르더라도 다시 들어 올려놓을 가능성은 충분하게 좀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현재는 주가가 눌린 국면에 있습니다. 눌린 국면에 있고 현재 122평선 지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잡혀질 수도 있고 한 번 더 미른 다음에 잡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미른다고 해가지고 커다랗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는 이것을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3,400원까지 세력들은 소화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 위쪽 물량의 세력들은 현재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미르면은 오히려 나의 목표 수익률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국면으로 작용이 좀 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요 현재 누르고 있는 자리에서
22평선을 다시 붙이기 시작을 하면은 22평선을 다시 붙이기 시작을 하면은 매수 시작을 하셔도 괜찮은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에 하나 22평선을 못 붙이고 한 번 더 눌렀다 갈 경우 다시 22평선이 내려오는 자리에서 22평선이 붙이는 국면이 형성이 좀 되면은 바닥 형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매수 접근을 하고 3,600원 부분까지 좀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820원을 잡고 좀 보시면은 좀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종목이라 좀 보여지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단기 수익에만 너무 연연하면서 좀 현재 좀 주식 투자를 하는데요. 현재 시장은요, 단타 투자자들도요, 어차피 기다리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현재 시장 수급이 좀 워낙 없고 국한된 국면 파트에서만 주가 움직임 형성이 좀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주식 투자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수급이 붙어있는 종목들을 밑에 조정이 나올 국면에서 물량을 확보해 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해 가면은 훨씬 더 바이오주 급등한 국면에서 따라가는 것보다 안정적인 수익 네. 창출을 할 수 있을 예.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의약품 업종 관련해서 최근에 거의 전 업종이 좀 하락을 해도 의약품은 감각의 반등에 성공한 만큼 여기에 대한 좀 부담이 적은 오픈 베이스에 대해서 주가에 대한 추천주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슈퍼개미스타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원포인트 투자 레슨 진행해봤는데요. 스타님, 네. 간단하게 내일장을 대응해야 되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두 가지 포인트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굉장히 강했던 HLB가 과연 내일도 강할 것인가? 혹은 또 반도체 IT의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네.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오늘 시장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제 삼성전자에 쏟아졌던 외국인의 매수세였는데, 장 출발 반짝이는 외국인의 수급 그 이후에는 계속 좋지 못한 모습 보였습니다. 네. 자, 일단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즉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IT 두 기업의 내일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역시나 HLB가 지금 키를 쥐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셀트리온 SK가 블록될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HLB가 가게 되면 지수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HLB가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나면서 다시 이 18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탈하게 되면 지수가 조금 저조할 가능성이 높으니 내일은 반도체 IT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 대표주들의 움직임에 집중하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오늘 저녁에 이 남북경협주에 대한 긍정적인 뉴스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내일 남북경협주 테마주를 본다면 남북경협주를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퀴즈 정답 빠르게 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2번 테슬라였습니다. 자, 이 정답자분들 2090님, 0119님, 1864님 현재 이벤트 당첨이 되시면서 이 토겐스탁 스타님의 VIP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토겐스탁 원포인트 투자 레슨 함께 해주신 김태성 대표님, 현재 이 방송이 끝나고 9시 30분부터 이 토겐스탁 국내 증시 해외 선물까지 이 시스템 트레이딩 관련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좋은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더불어서 국내 시장 역시 3분기 기업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실적에 정점을 찍고 있는 만큼 현재 계속되는 실적 발표에 꼭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저녁 8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